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로 항상 메인 뉴스로 올라오는 게 바로 일자리 문제, 취업 문제에 관련된 내용인데, 오늘은 두 가지를 좀 한번 언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블라인드 채용, 그리고 두 번째가 비정규직 자리를 정규직화하는 정책. 이 두 가지가 좀 이제 굉장히 특히 큰 이슈를 낳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정말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를 제대로 채용을 못하는 그런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말 그대로 흔히 자기의 혈연, 지연, 학연 엮인 그런 쇠사슬 구조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채용이 돼버리는 그런 비리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블라인드 채용은 별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자리를 정규직화하는 정책. 사실 이거는 정말 저도 경험을 직접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경험을 비슷하게 해본 적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어디 대기업 회사에 좀 직급 있는 사람이 있는데, 친척분 한 분이 저한테 그 회사를 소개를 시켜주겠대요. 말 그대로 인맥을 동원하는 거죠. 직급의 파워를 동원한 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회사를 들어가라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솔직히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두 가지 이유로 제가 안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랬냐면, 싫다. 나는 들어가기 싫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사유까지는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정리한 게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은 내 힘으로 직접 노력해서 입사를 한 것이 아니면 이건 나의 스펙이 아니다. 네, 결국에는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직접 시험을 쳐서 진짜로 정당하게 입사를 하면, 그러면은 과연 그 회사에 나중에 근무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저를 평가했을 때, 야, 얘는 진짜 노력형이구나 라고 그렇게 시각을 바라볼 텐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누군가의 낙하산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그 회사에서 흉 엄청 보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심하면 왕따까지 당하는 그런 쓰레기 취급을 당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도 회사 경험이 많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기엔 딱 그랬어요. 누군가의 백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집단 내에서는 소문이 다 납니다. 소문이 다 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각으로 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이미 삐걱이는 거죠. 첫 단추가 잘못 껴져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심한 경우에는 진짜 근무하는 게 좌불안석이 돼가지고 걸리면 또 경찰서 끌려가고 검찰청 끌려가고 그러잖아요. 아이씨, 그런 거 싫어. 저는 진짜 그런 거 끌려다니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냥 애초에 그런 불씨를 안 만드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어쨌든 거절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그걸 들어갔어요. 그러면 실제로 정당하게 시험을 치는 사람들은 완전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가 핵심이거든요. 시험을 쳐서 들어가야 되는 건데, 나는 그냥 아무런 테스트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채용이 된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그 권유를 받았을 때 저는 바로 거절을 했거든요. 과감하게 거절했습니다. 왜냐?
남들과 똑같이 정당하게 시험을 쳐서 회사를 들어가야 그게 바로 공정한 사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은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한 명이, 야, 너만 그렇게 깨끗한 놈이냐? 어? 그렇게 해서 한두 번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세상이 뭐 뒤집어지거나 그러지 않아. 막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그 사람하고 완전 연을 끊었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런 얘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항상 작은 거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네, 뭐든지 항상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험을 쳐서 지금 들어가기에 가장 이상적인 게 바로 공무원 시험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흔히 말하는 공시생분들, 수험생분들이라고 할게요. 수험생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또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공무원 시험을 괜히 준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적으로 공무원이 많아지면 안 좋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현재 지금 이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 때 너도 나도 다 채용 비리를 일으키고 서로 학연, 지연, 인맥으로 얽힌 그런 정말 권력형 그런 힘이 없으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무원 시험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애초에 사회적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뭐 노력이 부족하다? 아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게 얼마나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시험인데 어떻게 거기다 대고 노력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하지? 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런 스카웃 제의를 당시 딱 받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딱 결론을 낸 건 단 30분만 이건 아니다. 네.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이거는 내가 이뤄낸 내 순수 일종의 스펙 또는 뭐 경력상 포트폴리오 그런 게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나는 내 이력서상에 누군가의 힘으로 입사를 하는, 편법으로 입사를 하는 그런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싫다. 그래가지고 그때 거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살아간다는 게 참 물론 쉽지 않은 얘기죠. 채용 절차에 있어서 지금처럼 블라인드 채용, 그 다음에 비정규직 자리를 한 명을 꽂아놓고 바로 정규직화 시키는 이런 정책.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하다못해 그 자격증 시험으로 말씀드릴게요. 자격증 시험으로 말씀드리면 그 실제로 뭐더라? 그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가 이러한 거를 공부를 해서 이쪽 분야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나는 전문적으로 함양이 되어 있다 라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자격증이잖아요. 물론 이제 쉬운 자격증이 있을 수 있고 뭐 어려운 자격증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개개인마다 이게 또 능력의 역량 차이가 다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1년 만에 공부해서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같은 자격증을 뭐 한 3개월 만에 공부해서 합격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자격증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공정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요.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정해진 시간 동안에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해서 내가 이 정도의 실력을, 내가 이 정도의 점수를 땄다 라는 게 딱 등수로 매겨지죠. 그 등수로 매겨지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그 정원 안에 포함이 되면은 공무원에 임용이 되는 거고, 안 되면은 내가 실력이 좀 아직 모자르구나, 그럼 더 공부해야겠네 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결과를 주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요즘에 뭐 공무원 시험에서도 뭐 가산점 문제 관련해서 하도 논란이 많으니까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썰전이 막 오고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시험에서는 딱 그 시험에 관련된 내용으로만 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는 60점 이상 딱 되면 합격, 60점이 이상이 안 됐다, 그럼 불합격. 얼마나 공정합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이의제기나 뭐 그런 걸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문제 오류가 있다 그러면 이의제기를 하는데, 결과에 대해서 어쨌든 내가 불합격을 했다 그러면은, 아, 내가 아직 실력이 안 되는구나, 그럼 더 공부해야겠네. 깔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같은 그 유형으로 해서 이 시험을 만약에 이제 회사에 입사하는 기준으로 이제 적용을 한다고 해보면 같은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네?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다 대고 시험 안 치고 뭐 그냥 블라인드 면접으로 하겠다? 그럼 뭐 자기 뺑 넣겠다는 얘기죠. 아, 참 황당한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어떤 필기형 그런 시험이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 관문으로 적어도 최소한 작업형 실기, 우리가 자격증에서는 작업형 실기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치듯이 어떤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이거를 합격을 했으면 오케이, 최소한의 소양은 가지고 있네, 회사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이러면은 공정하죠. 시험을 어쨌든 본 거니까. 물론 이제 그 시험 과정에 있어서 난이도도 물론 이제 중요하게 따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그런 시험을 안 치고 그냥 채용시킨다? 참, 이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도 참 기상천외하네요. 예. 뭐 아무튼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요즘에 이제 심각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그 서울 코엑스 가보니까 매년 그 일본 기업 취업 박람회를 산업인력공단에서 또 이렇게 같이 주최를 하더라고요. 보면서 이제는 정말 외국으로 다 나가야 되는 세상이구나, 예,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 취업 박람회를 직접 눈으로 가서 현장에서 보니까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뭐 JLPT 또는 뭐 토익 외에도 뭐 토플이나 뭐 이런 걸 준비하셔가지고 외국을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뭐 이제 한국에는 남아있는 인원이 이제 없겠죠. 다 외국으로 나가면 뭐 이제 남아있는 인원은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뭐라 그래야 될까, 이 학연 지연과 관련된 인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당사자로서 정말 이 영상을 녹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학연 지연의 그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한국은 영원히 일자리 없을 겁니다. 네, 나한테 기회가 오지 않더라고요, 진짜로. 언젠가는 바뀌기를 한번 바라봐야죠. 아닌가? 너무 힘든가?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